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요, 이 한동훈 인간이 윤 대통령은 과거에 묻어두자, 자,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대적으로 주장을 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한동훈이가 이제 말하자면 비례대표를 주어서 이제 국회에 진출하게 됐죠. 예, 정성국이. 요 교총회장이 있었죠. 이 정성국이 요 인간도 똑같은 지금 발언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지금 제가 보기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지금 1차 관문은요, 1차 관문은 당원 투표가 아니에요. 1차 관문은 지금 완전히 100% 국민 경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당원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 이런 의견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데 반해서 일반 국민들은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를 먹으려고 요 한동훈 이 배신자가 저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묻어주고 나가자, 이런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문이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요, 이 구주화 변호사가 지금 이재명이의 현재의 그 법률적인 그런 사법 리스크, 이런 거를 다 집어넣어 놓고서 챗 GPT한테 답을 구했어요. 답을 구했더니 챗 GPT의 답도 우리가 생각하는 답하고 똑같아요.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집니다. 결국은 국가의 도덕적 권위가 완전히 상실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그리고 국제적인 불신을 초래하는 자해적 선택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국민은 불행해지고, 그리고 국정의 안정성은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다. 야, 챗 GPT 정말 정확해요. 정말. 자, 그래서 이 구주화 변호사가 말이죠,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 이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 이런 거를 집어 넣어놓고, 왜냐하면 기본 정보는 넣어야 챗 GPT가 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대로 기본 그 인적사항, 말하자면 이 기본 이 정보를 집어 넣어놓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런 인간은 대통령 되면 안 돼,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파급 영향까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구주화 변호사가 지금 요렇게 그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 요렇게 요거를 말이죠, 지금 자유일보의 자세히 아주 자세히 이렇게 쭉 보도를 했어요. 5개 항목을 이렇게 쭉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챗 GPT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챗 GPT의 답변 내용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이건 이제 답을 내려면 기본적인 정보사항은 다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사항, 뭐 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 핵심이게 되겠죠. 이거를 전부 다 물어봤어요.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집어 넣어놓고 물어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본 것은 음주운전, 공용물 훼손, 그 다음에 무고죄, 이런 전과 사범에 현재도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5개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대규모, 그러니까 대장동, 그 다음에 위례, 이런 그리고 백현동 개발 문제, 부패 카르텔, 그 다음에 불법 대금 송금, 그 다음에 법화, 그리고 형수욕설, 이런 거를 다 집어넣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부정적 답변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그 내용 정말 아주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해당 답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 제기한 질문은 도덕성과 통치 정당성, 그리고 법치주의, 정치적 책임,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운영의 문제를 담고 있다. 그 토론이나 논평, 발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핵심 요지와 분석을 정리해 드리겠다. 이렇게 챗 GPT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요, 전과 사범이자 형사재판 중인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됐는가, 이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대답을 쭉 하고 나눠서 이제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법률적 측면, 즉 출마는 가능하지만은 리스크는 상존한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공적 리더십의 붕괴가 된다. 그리고 국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나라가 된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 측면에서 본다면 분열의 정점을 치닫는다. 그리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국격 하락이 불가피하다. 5가지로 나누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거를 쭉 종합적으로 이제 해서 결론으로 뭘 내놓고 있느냐? 도덕성과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국가는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고 국정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재판 결과 외교 무대를 오가는 상황은 재판정과 대통령이 재판정하고 외교 무대를 오가는 상황은 국민에게도 불행이고 사회적 분열과 국제적 불신만 키우는 자해적 선택이 될 것이다. 똑부러지죠. 똑부러져.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우선 챗GPT의 답변 내용을 보면 1번이 뭐냐? 법률적 측면에서의 분석, 답변이 되겠습니다. 출마는 가능하지만 리스크는 상존한다 해서 헌법상 제한이 없다. 그리고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형사 피고인도 대통령 출마는 가능하다. 자,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된 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탄핵 혹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지금 리더가 수감될 가능성을 안고 시작하는 나라로 된다. 그래서 그 신뢰도는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분석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답변은 뭐냐? 도덕성 문제입니다. 공적 리더십의 붕괴다. 자, 그래서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음주운전, 무고, 그 다음에 공용물 훼손, 그 다음에 욕설 등은 일반 등은 일반 국민조차도 비판받는 행위다. 특히 형수에게 쌍욕을 한 사실은 국민적 정서와 윤리의 기준을 심각하게 훼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도덕적 권위가 없는 지도자는 외교, 군통수, 그리고 갈등 조정에서 설득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3번째, 국정 리스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나라에서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다수의 형사 재판을 병행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판결에 따라서 수감, 탄핵 등의 헌정 중단 사태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리고 공권력이라든가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개입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것이 곧 삼권 분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게 민주주의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사회적 갈등 분열의 정점에서는 해당 인물의 지지층과 반대층 간의 진영 갈등 극단화를 지금 우려된다. 자, 그러면서요. 선거 이후에도 대통령의 정당성과 통합 리더십은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게 된다. 그리고 법 위의 권력자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그럴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법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5번째가 뭐냐면 국제적 시각, 즉 국격 하락에서는요. 외신 헤드라인 형사재판 받는 대통령, 욕설 전과자가 민주주의 국가의 수장이라고 이런 예시를 들면서 말이죠. 해외 투자자 그리고 외교 파트너의 신뢰도가 하락되고 그것이 곧 경제 외교 모두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면서 대통령의 도덕성과 품격은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와도 직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최근에 또 AI 100조 원 투자 그리고 이제 이 한국형 챗GPT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지금 이재명이는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챗GPT 전 국민 무료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그런 AI 기본사회 정책을 발표하여 AI에 대한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이가 됐는데 AI는 이재명한테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주화 변호사는요, 이재명 씨가 최근 AI에 엄청난 관심이 놀라운 만큼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AI는요, 지금 이러한 이 본인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오세훈을 결국은 오늘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오세훈이가 안 만나주려고 했었죠. 이 배신자.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 윤 대통령은 과거로 묻어두자. 이따위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과거로 놔드리자.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계엄으로 치르게 된 선거인데, 계엄을 적극 옹호하거나 계엄이 지금 별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판사 재판을 한번 구경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엄으로 치르게 된 선거, 계엄을 적극 옹호하거나 계엄이 별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계엄을 옹호한 사람들에게 국민들께서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계엄의 바다를 당당하게 정면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승리의 길이 있다. 자, 그러면서요,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이 바로 우리다. 우리다. 담당하게 세계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세계 어느 나라의 선거 승리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성국, 이 정성국이 요 인간도 지금 윤 영향력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윤 영향력이 이렇게 미쳐지면 중도 같은 데서 이걸 좋게 반응할 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일단 말이죠, 본인은 좀 일찍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성국까지도 지금 이제 한동훈하고 똑같이 배신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까지 배신의 길을 걷고 있는 요거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성국이가 또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거는 뭐 별도로 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정성국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윤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하고 우리 안에서 공정한 경선, 흥행이 되는 경선을 일으키지 않으면 강력한 상대가 되어 있는 이재명이를 이길 수 없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사실 보수가 많이 결집했다고 하지만은 탄핵 찬성 여론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발견이 일관됐고, 헌법재판소 안에 보수 재판관들이 계시지만은 8대 0이 지금 나온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떠나시고 나서 큰 소요가 없었다는 것은 윤 대통령 파면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야, 참 한심하죠? 자, 그래서 왜 이거를 우리가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요 인간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우리가 분노를 느끼고 관련 정보는 아낌없이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손절하지 않고 대통령의 영향력 밑에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은 탄핵이 인용 아니면 파면이 돼서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만약 국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중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러면서 말이죠. 대통령은 5년이면 끝나는 분이고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가고 또 가는 이런 훌륭한 그런 인적 자원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전 대통령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전 대통령께서 의원들이 온다거나 또 아니면 연락 온 경우는 가 등급으로 이제 분류를 했다는 거죠. 가 등급.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게 키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하게 키웠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정병국의 얘기는요. 대통령은 5년이면 끝나는 부분이고 보수정당은 영원히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요. 전 대통령님의 사죄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예, 자세가 중요하다. 전 대통령의 의견들이 찾아온다거나 연락 또는 그런 그런 걸 한다거나 자 그럴 때 메시지를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예, 그러면서 이런 예민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또는 한덕수 대행이 나가서 나의 심판을 대신 받아라라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다. 이렇게 이런 의견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지금 제가 이제 뭘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한동훈하고 오세훈 간에 오늘 이 미팅을 말씀드리겠는데 본래 말이죠. 이 한동훈이가 지금 오세훈이한테 팽당했구나 이런 느낌들이 많았어요. 왜냐? 뭐 한동훈이는 완전한 배신자고 오세훈이나 한 6, 70% 배신자죠. 예, 이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갔습니다. 예, 저도 갔는데 아주 많은 분들로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고, 지금 한의원 교수가 이번 경쟁에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가면 1등을 할 텐데, 자, 이 한 총장은요, 지금 당직을 갖고 있잖아요. 당 소속, 당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기 때문에 참 이게, 이 표로 연결시키는 이 작업에서 어느 정도로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이하고, 말하자면, 이 한동훈이하고 오늘 1시간여나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독대. 그동안에 오세훈이가 이 한동훈이를 갖다가 패싱했다. 이런 비판도 물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결국은, 한동훈이는 반드시 쓴다. 이게 이제 그 장모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이제 막차인데, 이번이. 왜냐면 오늘이 벌써 19일이고요. 예, 그래서 막차인데, USB를 한동훈만 못 만났다고 그래요. 홍준표도 막 만나고, 나경원이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요거가 뭘 의미하는 거냐? 예,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력에 맡기는 것도, 신선한, 하나의 이제 벼락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직접 여러분께 논설을 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수니까 다 아시겠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